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 자원봉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이 신속한 피해 복구를 뒷전으로 미룬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강훈태 시장 측과 이용섭 의원 사이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장흥 정남진에 이어 무안과 담양의 은퇴도시 조성 사업도 올 하반기에 착공되는 등 전라남도의 은퇴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주로 계약 시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됐지만 신덕마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여전히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수시와 해경 등이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작업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적지 않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유 유출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여수 신덕마을. 어민과 군인 등 2천여 명이 투입돼 연일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순수 자원봉사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 그런데 여수시와 해경 등 관계기관은 벼랑간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작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크지 않고 봉사자들이 생각보다 많아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방제 인원이 투입해서 작업한다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여수 지역 수산물에 대한 판매가 급감하고 있고 여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너무 같은 단체에서 오다 보니까 언론 쪽에 정책은 너무 나가고 지역의 이미지, 수산물 소비, 관광 이렇게 타격이 좀 크다. 자제해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준비했던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는 뒷전에 밀어둔 채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봉사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주민들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피하는 양반들이네. 도움 필요 없다는 나 이해를 못하거든. 사람 다 취소하고 이건 다시 연락해서 싹 취소하고 하나도 빨리 복원시키는 방법을 천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여수시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봉사자들은 30여 개 단체 1,500여 명. 하지만 사전 접수를 하지 않고 방제 현장을 찾은 봉사자들은 허무하게 발을 돌릴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와 함께 강훈태 시장 측과 이용섭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의 광주시정이 정의롭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강훈태 시장 측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 비방으로 시작하는 출마 회견을 개탄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또 gemco 사건으로 추가 고발된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강 시장 측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 의원 측을 겨냥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특강을 위해 전남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전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달라는 황우여 대표의 제안을 받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시점에 광주를 찾아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독일의 통일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한 특강을 마친 뒤 조심스럽게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감과 비전을 가지고 서울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자질이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데는 화려한 경력에다 합리적인 이미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호남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득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경우 호남 출신 인사들의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쪽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세력이 민주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을 빼가려 한다며 이는 새 정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소속의 광역의원 20여 명을 빼가기 위해 안철수 세력이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들로 신당이 성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합작사업 이른바 캠코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된 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미 구속된 캠코 전 대표를 기소할 때 이미 다 조사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참여자치 21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의 한미합작사업 캠코 사업과 관련해 강원대 광주시장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미국 측 사업자에 대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 광주시에 70억 원의 투자 손실이 끼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고발장 접수 석 달 만에 고발 내용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발 내용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캠코 김모 대표를 조사할 때 이미 나온 내용들인데다 추가 고발된 이들이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강훈태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측 회사의 기술력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광주시 측은 환영했고 고발한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다양한 증거 자료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중단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죠. 그리고 또한 저희도 2차적인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투자법인 대표와 광주시 측 자문위원들이 배임 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미국 측 업체에 속아 670만 달러를 사기당했다는 캠코 사건의 진실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와야 가릴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도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한 은퇴도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은퇴도시 선도사업지구인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이 지난해 12월 착공한 데 이어 무안과 담양의 은퇴도시 조성사업도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7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부머 세대 유치를 위해 도내 46곳의 은퇴도시 후보지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남 서남권을 해양관광 휴양지로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안군 세계섬지역을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신안군 지도 율도일원에 2017년까지 민자 1,600억 원이 투입돼 율도 식물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임자면 굴도에는 해양 펜션단지가, 증도면 도덕도 일원에는 해양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사업 예정자에 의해 토지 수용이 마무리된 상태로 조세 감면, 인허가 의제 처리 혜택 등이 부여됩니다. 신용카드 신용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정보를 삭제하고 아예 서비스를 탈퇴하는 분들 많으시죠? 탈퇴를 하면 금융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 없어진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카드를 쓰고 있던 직장인 43살 전모 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돼 서비스 자체를 탈퇴하는 탈퇴 신청을 냈습니다. 전 씨는 그런데 며칠 뒤 기분 나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옛날 휴대전화 번호를 은행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없애는 대신 새로 만든 체크카드의 문자 서비스가 없어진 줄 알았던 옛날 번호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생각하면 정보 삭제라는 말이 제가 그 카드를 발급했다가 없앴다는 흔적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탈퇴를 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탈퇴를 하면 카드회사 직원들이 조회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만 할 뿐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상 카드회사들이 고객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카드는 물론 롯데와 국민카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은 삭제를 할 수가 없고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자신의 정보마저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정보가 유출이 됐어도 활용되지는 않았다,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고객 입장에서는 거의 아니다는 얘기죠.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이미 회원가입할 때 동의한 사안이 아니냐며 오히려 소비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 별 의식 없이 다 동의를 해버리죠. 만약에
동일하셔야 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제보를 해봐야죠.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 원전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빛원전 협력업체인 한전 KPS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현장 안전장치 등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 중 현장 책임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6일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화순군 도곡면의 한 무인텔 앞 공터에서 75살 김모 씨 부부가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넣고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4시쯤 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신고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끝에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병마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점을 토대로 노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벌침을 시술받은 40대 여성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51살 남모 씨 아파트에서 49살 홍모 씨가 목과 무릎 등에 벌침을 맞은 뒤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홍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벌침을 시술해준 남 씨를 의료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교 시절 전교조 탄압에 저항하다 제적된 강의원 전 한총련 의장, 지금은 사회복지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가 모교에서 24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카뻘 되는 고등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한 중년 남자가 졸업식 단상에 오릅니다. 이 학교 3학년이던 1989년 전교조 탄압에 저항하는 시위를 주도하다 옥고를 치르고 제적됐던 강의원 씨.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고 제적 24년 만에 모교 후배들과 함께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을 지키려다 최연소 시국 사범이 돼서 제적된 강 씨의 삶은 이후에도 질곡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정고시로 전남대에 입학한 뒤에는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4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농촌복지 공동체를 이끌고 광산구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운동가에서 사회복지사로 이웃과 삶을 나누고 있는 강 씨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건 24년 전의 다짐입니다. 선생님들이 직장 다 잃어가고 처자식 다 굶겨가면서 사모님들 보따리 장사하게 만들면서 저를 이렇게 새롭게 키워놓으신 분이어서 전교조는 영원히 저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장이 좀 슬픕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고통을 멍해로 지고 살아왔던 당시 해직 교사들도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졸업장까지 받으니까 많은 짐이 덜어진 것 같은 그런 홀가분한 그런 생각이 들고 24년 만에 받아든 졸업장. 하지만 온몸을 던져서 지켰던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이 또다시 위기에 놓인 현실 앞에서 강 씨는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재능기부센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무료 교복 나눔 행사를 엽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재능기부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기부받은 새 교복 4천여 벌과 일상복 300여 벌을 희망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새날학교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그룹 홈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어제 저녁 광주 계수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새날학교 다문화 학생들의 문화 공연으로 꾸며진 어제 후원의 밤 행사에는 지역의 많은 기업들과 봉사단체들이 후원자로 참석했습니다. 새날학교는 중도 입국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그룹 홈을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주로 개학 시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조사 결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겨울방학인 1월과 2월에 70명선을 기록했다가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매달 1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어서 여름방학 시기엔 60명선으로 감소했다 9월 이후에는 2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여성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와 50대가 이었습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기름 제거에 필요한 헌옷과 수건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해안가에 밀려든 기름을 제거하려면 면 종류의 헌옷이나 수건, 코팅 장갑 등이 필요하다며 내일 오전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당직실로 가져오면 수거된 물품을 여수에 보내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무진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이 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무진 위원장이 지난 3일 위원장직 사퇴서를 시당에 제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는 임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식 현 구청장과 이춘문 시의원 등 10명 안팎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이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최고 지도자, 자격 취득, 인문사회 등 일반 과정 4개 분야와 사회복지사 등 학점은행제 2개 분야를 합쳐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120개 강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학습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3급 이상 수강자에게는 30%의 감면이 제공됩니다.